오늘 책은 이 책입니다. 수학의 역사.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과학자들은 흔히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류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실용, 특히 공대생들은 뭐 역사니 문학이니 그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예, 의자를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라디오를 만들어 보고 이런 사람들이요. 음. 저는 학부부터 박사까지를 공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 공대의 기질, 뉘앙스를 알아요. 일부 몸에 체득되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 어떤 학문이든 뭘 좀 제대로 보려 하면 그 분야 역사를 먼저 보세요. 그게 굉장히 빨리 전체, 이거는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수학의 역사 같으면 2000년에 수학,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숫자를 발견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유형의 노력들은 헛수고였고 지금 드러났잖아요. 오케이? 에테르가 헛방이었다는 거 드러났죠. 왜 아인슈타인이 세계적 인물이 됐냐 하면 많은 헛발짓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 정확한 무엇 하나를 딱 던진 거예요. 강속 불변의 원칙 같은 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헛발짓 한 거예요. 그 역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다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누가 헛발짓 했고 어떤 부류의 사고가 살아남았는가가 답이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지금까지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학문을 하는 관점에서 집합론적으로는 집합이에도 좀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불교를 할 때 불교를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연구소에서도 불교 모임을 만들고 불교 모임 회장까지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때 제가 그 불교 모임에서 자주 주장했던 게 뭐냐면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하기보다 불교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불교란 종교의 역사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헛발짓 같은 게 보여요. 엉뚱한 다리 끌다가 세월 보내고 하는 격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불교에서 뭐 보살 사상이라는 게 대성 사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흥했고 이걸 위에서 딱 보게 되면 다른 종교하고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보편성과 특성이 드러나는 거지. 오케이? 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역사입니다. 물리학을 잘하고 싶어도 물리학의 역사를 공부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다리 끌는지를 알아요. 대략 내가 지금 어느 쪽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물리학 역사를 딱 해보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적어도 100년 이상 천천히 성립되면서 바뀌어왔다는 과정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반전자라는 과정에서 반물질이라는 과정 개념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수십 년 정도 하는데 뭐 반물질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 끝났으니까요. 지금은 명확해졌죠. 딱 끝났을 때 보면 그때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런 천재적인 사람도 잘못된 개념에 헛발질을 했는가가 보여요.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차원이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원이 수직으로 안 보였어요. 우리는 통과하고 왔기 때문에 뭐 머리가 좋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겠든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위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도 절로 갔는데 저거는 낭떠러지기야. 왜 절로 갔지? 금방 보여요. 우리가 전지전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의 차원, 시간의 차원에서 공부하든 못하든 역사책을 읽으면 시간의 차원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조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어떤 공부를 시작해도 먼저 딱 조금 들어가면 곧장 그분의 역사책을 먼저 봐요. 수학사, 물리학사, 예. 그 다음에 지질학사, 우리 집 다 있습니다. 다 강의했습니다. 생물학사, 물리학사, 불교사, 비교 종교학. 특히 비교란 말이 들어가는 학문이 굉장히 집합적으로 보면 좀 위에 있는 학문들입니다. 비교 신경 해부학. 저 한때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한 몇 년간 그래서 올인했는데 그랬더니 비교 신경 해부학을 하게 되면 파충류하고 포유동물의 신경계 진화가 비교해서 딱 보여주는 거야. 오이. 그때서야 우리 포유동물이 뭔가가 더 여실하게 드러나요. 수학의 역사하는 책이 우리 집에 한 4권 정도 있어요.
내를 쭉 봤더니 이 책이 중국 사람이 썼어요. 우리나라 이제 저 출판계 중국 사람이 썼는 책이 간혹 보여요. 아직은 뭐 진짜 마이너입니다. 중국 사람이 써갖고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과학 분야에는 우리 집에 한 2권, 3권 정도 있어요. 적어도 과학책 우리 집에 간단히 봐도 5,000권이 넘는데 중국 사람이 쓰는 과학책이 2~3권밖에 번역이 안 됐다는 말은 그것도 굉장히 치판도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오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중국 백날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한마디에 깽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책이 수천 권 있어도 중국 사람이 쓰는, 물론 많겠죠. 중국에는.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갖고 번역돼 나오는 책, 자연과학책은 예, 지금처럼 1년에 우리나라보다 5만 권 찍어내는데도, 종류가 5만 권 책이 나오는데도 중국 사람이 쓰는 자연과학책은 10권이 안 될 거예요. 됐나요? 예. 자, 수학의 역사, 이 책은 첫 번째 장점이 대부분 두껍고 막 이래갖고 좀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허걱대요. 내용이 많아갖고. 근데 이 책은 중국에서 수학사, 수학의 역사로 뭐 1인자쯤 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생을 수학의 역사만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두 번째 미덕은 이분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그 수학의 역사적 문서들, 그걸 다 촬영해 왔어요. 300편, 300가지 여거의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했어요. 여기 보면 많은 역사적 자료를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갖고 박물관 같은 데 가고 몰래 사진 딱 찍어갖고 다 했어요. 일단 정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학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내가 서울 가면서 거의 다 읽었어요. 요거 여러분들 바짝 읽으면 4시간이면 다 읽어요. 하루면 돼요. 하루면 되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을 탁 찍어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떤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20세기의 최대의 수학자가 누군가요? 자, 어떤 분이 20세기의 최고의 수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툭 하고 힐베르트, 추후에 의심 없이 그 단어가 딱 나오는 사람은 힐베르트가 세부적으로 뭘 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단계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20세기 같으면 원자폭탄이 나오고 일반 상대성의 이론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수학자도 기라슨 같은 수학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단연 한 명이, 딱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말은 이거는 적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그 지식은 어디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양자역학은 힐베르트 공간의 선형 벡터의 연산이다. 뭐 이런 말이 딱 나와요. 그러면 왜? 힐베르트하고 양자역학은 무슨 관계일까? 됐나요? 두 번째. 첫 번째, 여러분, 대부분 내가 이렇게 우리 회원들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거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끊겠어요. 뭐만 알면 되느냐면, 힐베르트, 오마이 사이언스, that's all. 힐베르트, 바로 당신이야.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용 몰라도 돼요. 그 놀란 가슴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책에 이런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이런 때문입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힐베르트하고, 그럼 힐베르트는 이제 대단하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힐베르트하고 칸트의 공통점은 뭘까요? 물으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모든 공부가 재밌어져요. 힐베르트, 요거 내가 그동안 쭉 했지. 힌트를 조금 더. 칸트는 케니스 베르그인데 이 책을 읽으면 나도 하고 놀랐던 게 힐베르트도 고향이 케니스 베르그. 가보고 싶어. 케니스 베르그. 현대가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케니스 베르그. 힐베르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60대 힐베르트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임종을 맞은 것도 케니스 베르그입니다. 오일러가 머물렀던 도시, 칸트가 평생 살았던 도시,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힐베르트의 고향. 자, 그러면
왜 내가 독일사를 공부하라고 했는지 이해납니까? 이해됩니까? 예. 세계 여행 함부로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가야 돼. 가면 그 힐베르트 생가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러면 그게 평생 남는 거예요. 힐베르트가, 그리고 힐베르트를 찾고 싶었던 거는 힐베르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그래요. 이 책은, 중국의 과학사도 잘 설명해놨고, 특히 이 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칭 그쪽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도입부 책으로서도 충분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사람도 이 책을 발판으로 이 책을 먼저 읽고 다른 수학사 책을 보시면 돼요. 예. 다른 수학책은 너무 번지러워요. 쭉 봤더니. 저도 쭉 봤는데 그보다는 이런 책을 아주 한 2번 읽어도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수학사의 전공, 수학의 역사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어, 하나하나.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맥을 잘 짚어놨어요.